대화를 시작할 땐 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말에 말이 막히고 입을 다물게 된 적이 있으시죠? 그건 아니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말했잖아. 그건 그게 아니야. 이런 말투 앞에서 당신은 설명을 멈추고 감정을 접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이 상황을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감정의 권력 관계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감정 안에서 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사실 그만큼 자기 내면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더 단정적인 말로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 하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말은 조용히 흘러가며 남을 설득하지 않는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사람은 이해가 아니라 우위를 원합니다. 니체는 논쟁은 지배하려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맞느냐를 따지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 싸움에서 계속 상대를 설득하려 하다 보면 당신의 감정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끝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철학은 그 지점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말은 상대의 생각을 열고 나쁜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수록 당신의 말이 작아지고 표정이 굳어지며 감정이 후퇴한다면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소모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당신이 자기 목소리를 잃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수평이 아니고 그 대화는 이미 안전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생각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받아줄 수도 없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논리도 정답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철학입니다. 대화를 할수록 자꾸만 당신이 작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정서적 지배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이 겪어봤는데. 내가 몰라서 그래.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진짜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만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철학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사람은 사실 자기 내면에 확신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단호한 말투는 확신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옳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의 말에 자꾸 휘둘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자는 자기 말이 옳다는 사람은 이미 흐름을 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흐름입니다. 의견이 오가고 생각이 자라며 감정이 조율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꾸만 흐름을 끊고 자기 주장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점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당신을 설명하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해명하게 만들며 끝내는 당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철학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보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한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말을 아끼게 되는 감정, 자기 생각을 미리 감추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당신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그 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철학은 말합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린다면 그 대화는 멈춰야 한다.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자꾸 흔들리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품격이고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철학입니다. 대화는 말의 교환이 아니라 존재의 교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교감이 아니라 지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 하고 당신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철학은 그 마음의 결을 조용히 짚어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의 판단을 견디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말끝마다 내 말이 맞잖아라고 말하는 건 결국 자기 확신이 아닌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은 사람은 타인의 고개를 끌어내리지 않는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굳이 끌어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설득은 이미 대화가 아니라 소모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체는 반복되는 설명은 감정의 소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같은 말을 자꾸 해명하고 자꾸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울어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자기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당신의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당신의 표정이 조용히 굳어간다면 그건 당신다움이 천천히 지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당신이 자기 감정을 조율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고 자기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이 늘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감정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관계와도 거리라는 여백이 필요하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 무게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의 침묵이 억눌림이 아닌 존엄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마음을 지켜주세요. 당신의 말이 맞든 틀리든 그걸 먼저 따지기보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그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말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정정하려 들죠. 그 순간 당신은 자기 생각을 점점 꺼내지 않게 됩니다. 철학은 바로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은 자기 감정이 존중받지 않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생각도 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이 줄고 표정이 무너지고 침묵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건 단지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거짓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한다. 지금 당신이 조용한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억지로 맞추려는 관계는 오히려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참으며 그 사람의 말에 맞춰가는 사이에 당신 안의 감정은 조용히 마모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지배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듣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자기 부정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변명하게 되고, 내 감정을 설명하게 되고, 결국엔 내가 괜히 말했나 싶어질 때,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무대 위에서 혼자 서 있는 고독입니다. 철학은 그 무대에서 당신을 조용히 내려오게 합니다. 그 싸움에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먼저 나와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당신이 자꾸 자신을 눌러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유지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닿지 않는 곳에 마음을 놓지 말라.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당신의 내면은 어느새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태도, 조용히 맞장구 치며 갈등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 다른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 자꾸만 억울함이 쌓이고 내 말은 왜 존중받지 못하나 하는 서운함이 가득한 자리. 철학은 바로 그 내면의 분열에 주목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말과 마음이 다를 때 사람은 고요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안의 고요는 어쩌면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오래 침묵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기다움을 잃는 순간 관계도 의미를 잃는다.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자꾸만 스스로를 덜어내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가까움이 아니라 자기 소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을 삼키는 자는 결국 존재도 삼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눌러두는 그 순간 당신 안의 생동감도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말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 존재도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말할 가치가 있고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의 논리도 당신의 존재를 덜어낼 권리는 없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작아짐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너 자신을 잊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가장 처음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느꼈던 그 목소리, 그 작고 조용한 소리를 다시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자기 말만 옳다는 사람은 처음엔 당당해 보입니다. 말에 확신이 있고 경험이 많아 보이고 자신의 판단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확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말의 끝에서 상대는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확신이란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타인의 말 앞에서 자기 판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옳다는 사람은 그 잠시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틀릴까봐 불안하고 상대가 나보다 나은 말을 할까 두려우며 결국 그 두려움을 단정이라는 말투로 포장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 말을 듣는 당신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내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겠다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철학은 경고합니다. 그 무력감이 오래되면 당신은 침묵이 편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된다고요. 노자는 지나친 말은 벽을 만들고 고요한 마음은 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벽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문이 되어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존중의 균형이라 했습니다. 상대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말하더라도 그것이 곧 옳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리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잃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대화는 듣는 척하는 침묵이 되었을 뿐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침묵하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생각을 빼앗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한 번쯤은 거리를 두어 보세요. 당신의 말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말이 튕겨나가지 않는 공간 안에서 조용히 당신을 다시 펼쳐보세요. 말은 생각의 꽃이고 감정의 방향입니다. 그 꽃이 자랄 수 없는 땅이라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철학적인 위로입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말은 짧아지고 표정은 굳어지며 마음은 조용히 닫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 말이 얼마나 벽이 되고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조심하며 그 말을 받아주고 있는지. 철학은 그 침묵의 무게를 헤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이 많고 단호한 사람보다 말이 줄어든 사람의 침묵을 더 주의 깊게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종종 가장 큰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을 잃은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의 무게를 삼킨 사람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있다는 건 지금 그 관계 안에서 무언가 포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반복해서 눌러야 하는 관계는 길게 가지 않는다.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당신은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보다 저 사람이 옳다는 확신을 먼저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민감한가, 내가 과한가,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철학은 그런 마음속 대화를 즉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관계는 자기 감정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투를 비웃고 당신의 감정을 정리해버리려 들며 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조용한 평가입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말의 끝으로 모든 결론을 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당신이 침묵했다면 당신은 결코 약한 게 아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이해하려 애쓴 것뿐이다. 이제는 그 애씀에서 조금 멀어지셔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내 말이 엉성해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내 감정을 정답처럼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서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철학은 결국 존중의 기술입니다.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말들에서 이제는 조금씩 걸어 나올 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자기 말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말의 정확도에는 집착하지만 말이 향하는 온도에는 무관심합니다. 철학은 이 차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건 논리의 승리가 아니라 감정의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마음을 꺾는 순간 그건 진실이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말은 진실보다 먼저
사람을 겨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말이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움츠리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소통이 아닙니다. 노자는 말이 지나치면 관계는 마르고 침묵이 흐르면 마음은 다시 자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줄이고 생각을 감추고 자꾸만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에서 자랄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대화는 상대가 더 깊어지도록 돕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덜어내게 만듭니다. 철학은 그 순간 당신의 등을 조용히 밀어줍니다. 그 자리를 떠나도 괜찮다고. 오래된 관계라서, 가까운 사람이라서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말은 왜 통하지 않을까를 반복하기보다 이 말이 안 통해도 나는 괜찮을까를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말이 더는 닿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닫아둔 문일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말이 자라지 않는 자리에서는 침묵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당신의 마음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조용히 옮겨보세요. 자기 말만 옳다고 믿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길어집니다. 나는 자꾸 설명해야 하고 그 사람은 듣지 않고 결국엔 감정만 남게 되죠. 철학은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해명하려 애쓰는가? 당신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과 의례를 견디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해명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명을 멈추지 못하는 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내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침묵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노자는 가장 큰 무례는 말이 아니라 귀의 닫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 위에 자신의 논리를 덮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대화는 감정과 생각 사이를 오가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과의 대화가 오직 논리만 넘실대고 감정은 건널 틈조차 없다면 그 다리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철학은 그 순간을 감정의 경계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더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다. 그 예감이 드는 순간 당신은 그만 멈춰도 됩니다.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말이 맞다는 사람에게 굳이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말의 무게를 증명하지 말라. 오히려 그 침묵에서 나와 당신의 말이 환영받는 곳으로 천천히 옮겨가세요. 당신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믿는 사람과 오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말로 감정을 접어두게 됩니다. 처음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중엔 익숙함 때문이죠. 철학은 그런 마음의 습관을 멈추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주 무시한 사람은 결국 자기 존재까지 외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숨기게 되고, 생각을 접게 된다면, 그건 단지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다움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진짜 고독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말 없는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와도 안전하게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노자는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가장 빨리 마음이 메말라 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늘 논쟁처럼 느껴지고 설명과 해명으로만 이어진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 편한 관계에서 삶의 지혜도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움츠러든 자리에서는 지혜도 사랑도 자라지 않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말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존재는 무거워진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그 누구의 확신보다 더 진실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지, 당신이 그 자리에서 편안한지, 그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대화에서 조용히 떠날 시간입니다. 철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끊기면 관계는 멈추고, 말이 존중받지 않으면 사람은 사라진다. 당신은 사라지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살아있어야 할 생각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 그게 철학이고, 그게 존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였습니다.